산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끝나고 어저께 시스템 코리아 항소심과 또 이성희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방송한 거 이것 때문에 또 KTN에서 2번씩이나 방송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성희 변호사는 땡땡땡이다 라고도 말하면서 거짓말을 갖다 상습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잠시 그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통해서 무엇이 진실 여부를 좀 가려보고 사실인가 또 내용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한번 나눠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잠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누가 먼저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실래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어제 휴스템 파산 항고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재판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시스템 코리아 파산 항고심이 회생법원 3법정에서 별관 3층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전체를 저도 그 자리에서 다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최초에 제일 먼저 엄윤상 변호사가 나와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김상인 그리고 그분이 누구야? 파산 저기가 지금 그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또 정길영 대표도 얘기를 하고 또 김영웅이라고 해서 이제 부천 쪽에서 오신 그분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누구냐면은 도집사를 앞세워갖고 이 파산을 주도했던 이름이 생각이 얼른 안 나네. 전주에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성희 변호사가 상황하게 설명을 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회생을 원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끝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다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성희 변호사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아도 아니야. 파산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2월 달에 이미 시스템 코리아가 영농조합법원이 해산 명령이 떨어졌고 그때부터 이게 모수보전 신청했던 과정 그 파산을 갖다 신청 이런 내용을 쭉 지금까지 해오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핵심이 지금 파산을 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으로다가 악의적인 방법으로다가 파산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 감정이 잘못됐다. 이거를 항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생법도 보냈다가 회생 신청을 했다. 그리고 회생법정에 신청한 내용이 2025년 11호 법정 첫 번째 사건으로다가 7일날 접수가 됐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나오는 결론이 뭐냐. 그렇다면 여기는 파산법정이기 때문에 파산만 다루지 회생을 다루는 법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회생이 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이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끝난다. 그러나 만약에 회생이 잘못될 경우 같으면은 그때 파산 법정을 다시 재개를 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파산 법정은 안 열립니다. 이미 정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다음에 공판 기일도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결론이 난 거예요. 이 결론을 모르면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는 이렇게 주장했고 뭐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계속 뭣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뭘 떠드느냐면 이걸 떠들고 있어요. 파산법정에서 하는 일과 회생법정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걸 그거 구분을 못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산을 갖다가 중단시키려고 하면 첫 번째가 회생법정에 회생 신청을 하면은 자동적으로다가 파산이 중지 상태로 정지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파산 신청은 회생 신청은 안 해놓고 회생 계획서를 막 이렇게 세워갖고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세워서 저렇게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 마치 뭐 같으냐면 한 번도 집 안 지본 사람이 집지하고 떠드는 거하고 똑같이 떠드는, 정말로 언변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파산도 해본 적이 없고 회생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떤가. 회생법정에서 회생하는 과정을 다루게 되지, 그 다음에 실제 이게 파산법정은 지금 정지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면은 이것이 사실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어요. 뭐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KTN 방송에서 이승희 변호사가 나무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승희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탁 자산을 갖다 수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인으로 신탁 자산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서 지금 현재에 신탁 관련에 대한 업무를 쭉 하고, 신탁을 시작할 때서부터 살리는 회생을 전제로 신탁을 했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니까 남의 돈 가지고 지 돈 같이 이렇게 희망고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역시 신탁 자산을 갖다가 받은 수탁자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 뭐 이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이걸 보관해가지고 이 준주업원들은 나눠주기까지는 책임지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저런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심한 고문한다, 모함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탁이 존재해 왔고, 또 뭐냐면은 파산, 그냥 몰수보존 판결하고 나면 자꾸 신탁으로다가 여기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보존을 4월 달에 한 번 했고 12월 13일 날 12월 16일 세 번이나 있었는데, 몰수보존 된 것마다 그때마다 자꾸만 신탁 한 이쪽으로 다 보내오니까, 그것이 바로 같이 몰수된 걸 보내줘서 여기서 관리하라고 해서 정부 기관에서 보내주듯이 수사기관에서 해서 보내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꾸 무슨 자기들한테 맡긴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저걸 갖다 회생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해도 주도적으로다가 해야지 맞는 거지. 자기들한테 내가 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자기들 안 한다고 해서 모함하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런 거는 회생하는 게 살리는 데는 전혀 적대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가지 더 좀 물어보려는데요. 네. 스마트 병원에서 네.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요새?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그거는 뭐 잘 물어보셨는데, 뭐냐면 스마트 병원은 원래 이 시더스라고 하는 여기서 가장 가치 있게 투자를 제대로 해놓은 데가 그 스마트 병원이에요. 예, 예. 그 스마트 병원 부지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병원 부지는 참 제대로 산 거예요. 제대로 투자를 했고, 예. 그리고 앞으로 거기다가 최첨단 병원을 지어가지고 준조합원들이 전부 다 혜택을 주고 실버타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던 거였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상은 회장이 그것만큼은 꼭 좀 특별 관리를 하도록, 병원을 특별히 하죠. 이걸 차별화시켜 갖고 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예. 이래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뭐냐면은 동글로벌의 박형기 그 자기 비서실장하는 그분한테 딱 그거를 다 넘겨준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갖다 하려고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꼭 지을 수 있도록 딱 준비된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건설 공사 그럴 때 자재 납품하고 이런 거 돈 받으러 왔다가 코가 꼬여가지고 준조합원이 돼서 일을 했는데 배숙현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예. 예, 그분이 철물서부터 건축 자재 이런 걸 납품하는 이런 거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갖고 병원만 지을 수 있도록 다른 걸 몰라도 그걸 특별히 부탁한 것이 그 병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는 공사를 갖다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2013년 2월 18일 날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12년이 지나 13년째가 되는 거예요. 허가가 취소가 되어버리면 다시는 그걸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이래 되어버리면은 산으로 있던 것, 토지를 갖다가 전부 택지 개발한 것까지도 산으로 다 원상복귀를 하면은 원래로 돌아가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는 거의 제로로다가 파산 지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와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예. 행정이 이렇잖아요. 선조치 후보부가 있고 선조치 후보부 보고할 게 있고 예. 보고하고 후 조치할 게 있단 말이야. 예. 이런 거 같은 게 이걸 살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진행해야지 준조합원들 재산을 갖다가 부가세로 볼 때 한 10배 정도씩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예.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살리는 것을 건설회사에서 해서 이제 그것이 공사나 이것까지 해갖고 유치권까지 다 만들어졌던 것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가압류까지 다 돼 있었는데 우선수익과 지정을 해줄까 하면서부터 이 신탁에서부터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면은 양쪽이 다 문제가 터져요. 예. 그래서 반드시 살려놓으려고 해서 공사 협약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고 그리고 그 병원을 지면은 23만 명들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 아,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어버리면은 불치난치화된 병들을 갖다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예, 예. 그 이제 회생병원 이런 걸 주제를 놓고 만들어 놓으면은 23만 명한테는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거기서 10배로 늘어나면 그걸 채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협약서가 지난주 금요일 날 2월 7일 날 작성이 돼서 끝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제 모든 공사 진행이 지금부터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현재 이래가지고 건축주 명예 변경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를 밟고 있고 이미 이제 철근 물량서부터 다 뽑아가지고 지금 저기 뭐 수급을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서부터 아마 철근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하는 아주 활발하게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네. 목사님. 대지가 몇 평이면 건평이 몇 평이면 좀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잘 물어보셨네. 거기 원래 부지가 예. 병원 부지가 산 65-2번지가 2,750평이고 아유. 그리고 이제 거기 건물이 예. 1층에 여기 바닥 면적이 310평, 310평 이렇게 620평하고 그 1층 산쪽으로다 선큰 가든이 220평 정도 해서 한 840평 정도 되는 건물. 예, 예. 그리고 나머지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게 한 13,000평 정도가 아이고, 되고. 어마어마하네. 13,000평이니까 그것이 이제 분할해서 택지로 다 움직여지면 그 자체만 해도 1,000억대가 넘어가는 아,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해서 했던 1,400평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건축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서 빌라로 다 해서 한 4동 정도 해서 한 2세대 정도 아, 그 정도를 지으려고 예. 하는 이게 이제 수립이 돼 있고 예. 또 옆으로다가 한 730평이 이게 뭐냐면은 모수 보존하지 못하고 예. 여기 국고로다 환수된 땅이 있는데 그게 허가를 받아서 했어도 뭐냐면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국고로다가 이제 여기 들어갔는데 그것도 찾아와야 되는 절차 이게 예.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전체가 18,000평대에 가까운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대지입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가 대지고 임야를 받쳐놓고. 대지로 바꾸는 예. 거고 예.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이런 성질 변경이라든가 아. 이런 것이 다 진행해 가는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쭙게요. 안녕하세요. 해피캐시 앱을 왜 파산관제인에게 주라는지, 그리고 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KTN 방송에서 이선희 변호사님에게 거짓말하고 한다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거짓말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거짓말이 아닌데 어떻게 저기를 한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글쎄, 오늘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해피캐시 앱이라고 하는 특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걸로 하려면 먼저 앞서야 되는데 해피캐시 앱이 딱 쓰면은 그것이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딱 쓰면 해피캐시 앱 자체는 준조합원들이 투자했던 모든 자료가 그 안에 딱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조작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작하면 엄청난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딱 세워놓는 순간부터 이게 뭐 시도 써서 딱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피캐시 앱을 항상 돌려야지 그걸 활용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이 금년에도 2월 달에 와서 해피캐시가 12.12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앱 관리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앱 관리 업체가 있어서 그 앱 관리 업체에서는 사실적으로다가 한 달에 앱 관리 업체에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대 정도씩 들어갔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12대가 터지고 나니까 거기에도 돈이 지급이 안 돼 버리면 앱 관리 업체가 어떻게 돼요? 중단되고 딱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막상 앱 관리 업체가 누구하고 상대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계약도 안 하고 그냥 계약도 안 한 상태에 앱 관리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계약서도 안 주면서도 앱 관리 업체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는 바람에 찾아와가지고 2월 14일인가 4월 14일인가 그때 앱 관리 업체가 와서 이성희 변호사하고 1대1로 개인적으로 앱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놨기 때문에 그 앱도 그래야 되는 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이성희 변호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계약이 체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산 관제인에게 그걸 주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주문은 전부 채권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걸 갖고 다 한 번에 딱 파기 쉽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파산 관제인한테는 이 채권이 어떻게 됐든 요것만 파악하는 걸 끝나지, 늘 얘기했지만 회상하는 것은 거리가 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질문하는 내용 속에서도 마지막 번에 여기 엄윤상 변호사나 김상인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와서 떠들어 봐도 파산법정에 와서 회생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안 맞아갖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응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길영 대표가 물은 거예요. 파산관제인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다고. 파산관제인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파산관제인 업무를 보는 분입니까? 회생관제인 역할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걸 물어보니까 화를 내면서 딱 이제 감정이 상해갖고, 나는 몰라서 그걸 물어봅니까? 나는 파산관제인이지 회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파산관제한테 들어가는 순간 앱은 그냥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 돼버리면 그냥 지금까지 재건을 하고 회생을 하기 위해 갖고 밟아오던 앱을 갖다 그냥 부리끼 잡고 차를 세워놓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초래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도 모르고 거 갖다 주라 막 이렇게
갖다 줄 수도 없는 걸 갖다 주라고 하고 있고, 갖다 주는 거는 자체가 브레이크를 잡아갖고 차를 세워놓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 무슨 결과가 오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이성희 변호사는 자꾸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확인을 해보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정직을 강조하는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는 게 앞으로 다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얘기가 됐나 이제 생각이 들고, 또 물어볼 거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보고, 아니면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을 맞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진짜 그 얘기하는 걸 나도 잠깐 들어봤는데, 뭐라 그러면 이성희 변호사를 정신구조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엄윤상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딱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 한마디를 하고서 마무리할게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에 가서 말하지 않아 버리면 맞는 것 같아도 맞질 않아요. 내가 이 방송하는 거 들어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뭘 안타깝게 생각하냐면은 수없이 내가 강조했던 얘기예요. 세상은 사기공화국으로 돼 있다. 사기공화국을 살리려면 생기공화국으로 바꿔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수없이 얘기했어요. 영적 세계를 터치하지 않고 말을 해버리면 도대체 이성희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다가 오늘 아침에는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가까운 걸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 뒤에 말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니.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짓의 영, 사기꾼의 영이 끼들어가면 끝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데 IQ가 200, 300 돌아가는 이런 거를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 말 했다고 그래갖고 명예훼손을 다가 고발까지 당했잖아요. 어? 손을 악수를 꽉 쥐고 긁었다 얘기했다 고소했다 이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성희 변호사 TV에서 뭐라고? 악한 데 머리가 300, 400씩 돌아간다고 이 말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가서 조사받았잖아요. 그렇게 오해하고 거짓말하고 둘러치고 합리화시키고 말 뒤집고 이런데 성경에만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하고, 그게 반대란 말이야. 그렇게 오해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선전선동하고 아주 IQ가 300, 400씩 돌아가는 영적 세계를 빼놓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혼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결론은 어저께 시스템 파산 항소심은 딱 중단된 거예요. 중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 회생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회생이 어떻게 들어가는 걸 보고 다시 회생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파산법정을 열겠다, 이렇게 하고 중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거기 있을 때 이렇게 했다, 내가 이거 했다, 저거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했고 사가지가 있다 없다. 아니요. 이성희 변호사 변론하는 것도 정미학 씨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성희 변호사가 사람을 보고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러 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성희 변호사 와갖고 옆에 서가지고 판사를 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판사님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서 얘기해. 그래서 살짝 돌아서 갖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잘 듣는 걸 봐가면서 얘기를 하느라고. 판사들이 어떻게 들려? 판사들의 이해를 돕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겠는데,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동, 판사 앞에 반듯하지 않았다는 동, 발언이 뭐가 어쨌든 오만 이렇게 만들어내갖고 모함을 해서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말하는 걸 들어볼 때, 아이고
본질을 빼놓고 속된 말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불 꺼진 항구, 안고 없는 찐빵. 내용은 하나도 지금 어제 재판 결과에서 내용 봐봐요. 여기 파산 법정이 뭐라고 해서 중단이 된 거라고, 중지된 거라고. 회생법원에서 회생이 가능한 거 봐가면서 다음에 여기 하겠으니까 그래서 다음 변론 기일이라는 거 기일도 안 잡히고서 그냥 중지를 낸 거야 아마. 근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냥 뭐만 얘기해요? 뭐 회생 계획서를 달색하고 가야지만이 판사가 그걸 시인해줄 거다 안 해줄 거다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본질 자체를 파악도 못하고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자 보세요.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를 했잖아. 편지를 가지고 오면은 편지의 내용이 뭔가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수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빼놓고 편지를 왜 이렇게 썼니? 공개를 했니? 안 했니? 뭐 도덕적인 흠이 없니? 이런 얘기가 백날하고 앉아. 그 얘기가 이미경 편지 사건이요. 그 이미경 씨가 편지 썼던 거 그거 하나를 내용을 한 번도 시비를 안 걸었어. 그걸 왜 오픈을 했느냐? 변호사가 왜 그걸 까발렸느냐? 요거만 가지고 막 이래가 그러는 바람에 뭐 이선교사가 뭐 이래가지고 뭐 시험이 들고 뭐 아파갖고 막 이래가 편지 오픈했다 안 했다 이것만 갖고 시비를 거는 거하고 똑같이 어제도 재판에 내용 결과는 하나가도 말하지 않고 나가서 내가 이렇게 주장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 이게 맞다 저기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자기들끼리 신나게 떠들다가 말았지. 파산을 한 것은 소수에 의해서 악의적인 걸로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요 말한 거가 키포인트고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7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95%가 회생을 원하기 때문에 회생법원에 2월 7일날 갔다가 했다. 2월 7일날 회생법원에 해놓고 와서 7일날 그 자리에 가서 딱 하니까 회생 파산 법정이 중지가 딱 된 거란 말이야.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해가는데 아직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못하고 엄 변호사나 거기 나온 사람은 떠들고 거기에 KTN도 같이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법률적 정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의 흐름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준주합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도 모르는 걸 갖고 막 떠드는 것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 파산하는 거 나온 거 보면 여러분들 그대로 파산하면 10원도 찾아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 병원 하나만 제대로 딱 지어서 개발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1,500억에서부터 2,000억대 정도는 그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정도 돼버리면 그때 가서 준조합원들한테 자 요양병원도 활용하고 그리고 회생병원을 통해서 질병에도 이것도 회복하고 채권도 한 2,000억대에 육박한 1,500에 2,000억대가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이렇게 회생되는 거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물어본 것처럼 남의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희망 고문하고 앉았다 이런 무함한 소리나 하고 앉았고 실제 회생하는 거는 근거도 모르고 떠들고 이런데 더 이상 낙심하고 기운 빼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준조합원 여러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신당을 통해서 살려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녁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